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성과 경기도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신설 문제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역 신설에 인근 홍성 주민들이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홍성 지역 사회의 입장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성 전통시장 입구, 삽교역 신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장날을 맞아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홍성에서 삽교역 신설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계획 단계에도 없던 삽교역이 2036년 장내 신설역으로 설계에 반영되더니 이제는 아예 본공사의 역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역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삽교역을 신설할 경우 승객과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km 이내에 여기 신설이 된다면 시속 250km 고속철도의 기능은 저하되고 승객 행선지 중복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성과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삽교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 반대합니다. 또 기존 장항선 삽교역도 복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 승객 수나 물동량에 따라 삽교역을 신설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은 장내 신설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내에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홍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역 주변에는 삽교역이 신설돼 승객이 분산되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열차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도청을 들어가시는데 만약에 삽교역이 신설되면은 거기서 내려서 걸로 들어오고 거리는 별로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정거장 전에서 내리는 게 사람들이 더 유리하잖아요. 역세권이 죽는 거죠.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만 남겨놓은 가운데 삽교역 신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홍성 사회단체들은 관계기관 항의 방문과 집회 등 더욱 격렬한 반대 움직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에 대해 예산군과 주민들은 두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 원하지 않는다며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삽교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지역사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삽교역사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성에서 일고 있는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두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역 사회단체들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이 생기면 승객이 분산돼 홍성역 주변이 침체될 것이란 우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입니다. 홍성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받든 반대 데모를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네들 욕심,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산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삽교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역보다 충남도청과 거리가 가까운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예산에서 서산, 태안을 잇는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추진 등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 대신 두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삽교 역사는 유치가 돼야 되고요. 같이 상생해서 발전시켜내야지. 내포 혁신도시 지금 유치하자고 지금 그런 안들을 내고 있는데 다른 이기적인 지역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삽교 역사 신설에 주력해온 예산군은 홍성 지역의 반대 여론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홍성과 예산 두 지역이 역사 신설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서산과 태안은 철도가 없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큽니다. 서산시와 태안군, 예산군 3개 시군이 철도 건설의 뜻을 모았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와 예산군, 태안군이 철도 건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서해안 내포철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에서 시작해 예산 삽교에서 서산 해미를 거쳐 태안 안흥까지 64.5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가 조성되면 열악했던 동서간 내륙 교통망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선 도내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군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해안에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입증이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 것이 태안을 찾는 많은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고속도로 대신에 철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서산시는 제주 신공항 개항 이후로 시기가 미뤄졌던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서해안 내포철도가 연결이 된다면은 더 먼 지역에서까지 오셔서 서산 비행장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산 민항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계기가 이번 서해안 내포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은 2023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에 삽교역 신설을 확정짓고 이를 거점으로 서해안 내포철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어져야 맞고 그 거리는 불과 1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해안 내포 이 철도가 건설된다면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항선일로도 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신설된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을 해서 서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 철도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 이들 시군은 서해안 내포철도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대제철이 그동안 대기 유해 물질인 시아나수소를 몰래 배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방선우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현대제철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김 시장은 현대제철의 특정 대기유해 물질인 시화나수소 배출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고장 문제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충남도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 권한은 충남도에 있어 제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로 하여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당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도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모두 13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현대제철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환경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을 속이고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는 쇼를 하고도 부족해 청산가스와 고로가스를 불법 배출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명을 자초한 현대제철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현대제철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알려진 후 당진 지역이 분노와 반발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방선윤입니다. 네, 올해 초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충남에서도 방역이 비상이었죠.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소가 죽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정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서 소 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중석 씨는 지난 2월 2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올 초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충남에서도 모든 소와 돼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접종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소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저녁 때 와서 백신 접종하고 평일하고 똑같이 소밥 저녁 주고 집에 들어가 잤다가 그날 아침 나오니 그 다음날 아침 나와서 소밥을 주는데 한 마리가 안 오고 들어놓 있길래 저놈이 왜 안 오고 들어놓 있나 하고 있다가 소밥 주고서 다 가보니까 들어놓는 게 아니라 죽었더라고요. 서산시 등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백신 접종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축전염 예방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따르면 60개월 미만의 소가 구제역 백신을 맞은 뒤 2주 이내 유산이나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국비와 시 도비로 보상합니다. 이번에 폐사한 소는 145개월령으로 산정 기준에서 감액돼 산지 가격의 40%인 약 220만 원만 보상됐습니다. 당시 임신 2개월로 오는 9월 출산 예정이었는데 이 씨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했는데 보상마저 까다롭다면 어느 농가가 선뜻 접종을 하겠냐는 입장입니다. 40% 단가로 보상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한 건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이 농민들한테 너무 억울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법제화가 좀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배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농가의 민원이 빗발친다면서도 정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충남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 등 255만 마리 중 부작용 신고 사례는 190건. 피해 인정 기간과 가축 개월수, 금액 등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뒤 임신한 소가 사산이나 조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5월에 일제 접종을 앞두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장주는 소 120마리에게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한 소 30마리도 포함됐는데 백신 접종 이후 어미소 한 마리가 이미 숨진 상태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송아지 한 마리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태어나 현재 설사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6개월 보통에 한 번씩 놓는데 놓을 때마다 불안스럽고 그래요.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설사하고 하는 걸 이제 구제역 백신은 어쩔 수 없이 놨는데 그것도 한 오랫동안 앓고 하다가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긴 놔야 되는데 항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문제는 외부 물질을 투입해 면역을 획득하는 백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전 축사를 깨끗하게 하고 가능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분변이 몸에 묻지 않도록 2, 3일 전에 깔집을 갈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면은 접종할 때 접종 시 바늘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오일 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실온 이상으로 또는 30도 이하로 따뜻하게 해서 일단 접종을 해야 일단 이물 반응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전문 수의사 부족으로 자가 접종이 늘고 있는 만큼 실제 농가 현장은 열악한 상황. 당장 충남도가 5월 한 달간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 인력 확충과 농가 대상 홍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소방 인력 여전히 부족하죠. 그나마 대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지역별 격차가 큽니다. 열악한 현장을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 소방서입니다. 소방차 앞에 담당 소방관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마다 탑승 정원에 한 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 차입니다. 정원은 2명이지만 이곳에선 매번 한 명이 직접 차를 몰아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차량을 조작하고 운전을 하느라 입지 못한 방화복 등 장비를 뒤늦게 착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만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만큼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이다 보니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명이 탑승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명구조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법정 기준 대비 소방 인력은 전남이 가장 적은 60%로 제주와 충남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과 서울 등 대도시는 9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소방 인력이 차이나는 이유는 소방관들이 속한 시도의 재정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복비와 출장비 등 소방관 1인당 연간 경비도 서울과 지방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시도에게 국가에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지방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을 통해서 서비스의 편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방 인력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생산된 선인장이 화훼의 본고장인 네덜란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선인장 재배는 충남에서도 유일한데요. 올해 해외로 3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정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팔복면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색색의 화려한 선인장들이 가득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접목 선인장으로 비모란이란 품종입니다. 원색의 품종들은 엽록소가 거의 없어 스스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줄기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녹색의 삼각주에 가시가 돋은 동그란 종구를 붙인 뒤 일주일 정도 건조시키면 진액이 나와 자연스럽게 두 부위가 연결됩니다. 이를 물에 영양분을 섞은 양에게 3개월간 기르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관상용 선인장이 완성됩니다. 흙에서 기르는 방식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색이 좋아갖고 품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구경이 단단해가지고 이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이 토경재배 같은 물을 많이 주면 이게 물러요. 그런데 이거는 단단하니까 가는데 네덜란드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의 신선이 유지되니까 아주 바이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단 2곳으로 5,8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처음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손으로 접목해야 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17년 첫 재배를 시작으로 지난 가을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화훼의 본고장인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서산시는 선인장 같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길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서산 농특산물은
세계 15개국 연간 150억 규모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고 빅바이어를 확보하는 일, 그리고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일 등의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올해 서산 선인장의 수출 물량은 30톤, 약 3억 원 상당으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봄 여행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각종 관광지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본격적인 봄 여행철을 앞두고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강원도. 여행으로 강원도를 응원하자며 각종 할인 혜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말까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강릉역 도착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은 호텔과 렌터카, 카쉐어링 등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지와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등 모두 12곳에서 무료 또는 최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공 할인 혜택도 풍성합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고궁과 종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충남에선 국립생태원과 독립기념관 캠핑장, 또 국립대구과학관 등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직통열차도 가격을 내립니다. 여행 주간 무료로 개방되는 곳도 있습니다. 특별 야간 개장을 하는 강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비롯해 전북 남원 강한누각, 대구 달성 도동서원 사당을 정해진 시간대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전북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도 각종 공연과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던 1박 2일 체험비가 2만 원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백담사와 월정사 등 전국 100여 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농촌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봄 농촌 여행 주간을 운영해 농촌 여행지 117곳을 방문할 경우 관광과 숙박, 음식, 체험 등에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봄 여행 주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서해안은 요즘 제철을 맞은 수산물로 풍성합니다. 금어기 직전인 이맘때가 알이 꽉 찬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회로 맛볼 수 있는 당진 실치도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아 알이 꽉 차고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주꾸미. 특히 봄 주꾸미는 산란을 앞둔 시기라 알이 꽉 차 있고 육질이 연한 특징을 보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저희가 결혼 전부터 몽산포 캠핑장을 자주 다녔어요. 그때부터 해마다 쭈꾸미 축제를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알이 꽉 찬 쭈꾸미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앞으로도 이 캠핑카를 끌고 많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텐데 몽산포는 너무너무 자주 올 것 같아요. 올해 주꾸미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1kg당 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8월까지는 주꾸미 금어기로 어획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축제가 올해 알이 꽉 찬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연휴 전날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4일날, 5일날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금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쭈꾸미를 이제는 드실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안의 별미 중 하나인 실치를 찾는 미식가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치는 몸통이 희고 실처럼 가는 생선으로 당진시 장구항에서 처음 먹기 시작해 지금은 주로 회나 뱅어포로 즐겨 먹습니다. 보통 6월 말까지 잡히는데 5월 중순이 넘어가면 뼈가 굵어지기 때문에 요즘 먹는 것이 제철입니다. 오동통한 주꾸미의 실치까지 본맛을 당기는 서해 수산물. 제철 수산물의 향연이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이제 목련이나 개나리, 벚꽃은 다 져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 봄꽃 구경 못 하셨다면 서산 개심사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겹벚꽃이 활짝 펴 장관에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지마다 풍성한 꽃구름이 넘실댑니다. 꽃잎이 겹겹으로 피어나 더욱 탐스러운 겹벚꽃입니다. 주변 산새와 사찰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나들이객들도 봄날의 정취에 흠뻑 빠져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왕벚꽃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업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탐스럽고요. 좀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겹벚꽃은 꽃송이가 커서 왕벚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로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벚꽃이 지고 난 뒤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늦봄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흰색과 연분홍, 진분홍, 붉은색 등 색깔도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이곳 서산 개심사에 핀 청색의 벚꽃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꽃입니다. 청벚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 색깔 보시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데 어떤 이제 푸른 빛은 어떤 절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희다, 분홍색이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흔하고, 그런데 이건 청매는 이제 귀하기도 하고 희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라고 하니까 좀 어떤 정신의 고결함이랄까 이런 게 좀 내포되어 있는 듯한. 겹벚꽃 군락지로 유명한 개심사는 마음을 연다는 이름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사찰입니다. 백제 의자왕 때 세워져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대웅전과 아미타열의 저상 등 백제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개심사를 물들인 겹벚꽃은 5월 초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 개별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2.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홍성이 3%대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예산과 태안, 서산이 각각 2%씩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과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당진시 성문면 소재 주택으로 1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최저 공시가는 청양군 화성면 소재 주택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시 공영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우선 이해관계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정책자문 교수단 토론회를 열어 이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 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듣는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최종 결정안은 맹정호 서산시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도출하는 한편 오는 6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찾은 방문객이 개통 26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개통 6일 만인 지난달 11일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월 1일 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번째 방문객은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신현택 씨 가족으로 축하 꽃다발과 예산 사과, 온천 이용권 등이 기념 선물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음악 분수대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홍성 역사인문 축제 주제가 만해 한용운으로 정해졌습니다. 홍성 역사인문 축제 추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과 축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